네, 취재부터 뉴스까지 한 큐에 전해드리는 경제 브리핑 시간이고요. 오늘은 허란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앞서 문을 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를 슈퍼위크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에이펙이랑 직접 연관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거는 한미 정상회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자, 지금 우리 관세 협상 아직까지는 불확실하죠? 네, 맞습니다. 일단 다음 달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29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30일엔 미중, 11월 1일에는 한중 정상회담이 연달아 예정돼 있습니다. 이 다카이치 시나이 일본 신임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일정을 조율 중이고 북미 정상 간 깜짝 회동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서 정말 말 그대로 슈퍼위크라고 불리는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되는 건 역시 한미 관세 협상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아시아 순방길 전용기에서 타결에 매우 가깝다고 자신감을 보였지만 동시에 한국이 조건을 수용할 준비가 되면 나도 준비돼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공을 우리 쪽으로 넘겼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공개된 블룸버그 뉴스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이 모든 주요 세부사항에서 여전히 교착 상태라고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투자 방식, 투자 규모, 일정, 그리고 손실 분담과 이익 배분 방식 등 모든 것이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논의는 진행 중이며 의견 차이는 있지만 협상이 지연되는 것이 반드시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지연을 예고한 거나 다름없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뭐 우리가 조건을 수용하면 된다고 하지만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걸 던져놓고서 수용하라고 하니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당국자들은 이견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쟁점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를 보면은 역시 대미 투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이행 방안인데요. 예. 특히 직접 투자와 비중과 투자 기간, 현금 투자 한도를 놓고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리 측은 연간 7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 수준을 연 10년에 걸쳐 투자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은 연 250억 달러를 8년 안에 투자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액으로 따지면 우리는 700억 달러에서 1,500억 달러, 미국은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라고 요구한 셈이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상당히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인위적인 목표 시한을 두고 협상하지는 않겠다라는 원칙을 제시한 게 오히려 협상 전략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30일에 부산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 전에 전통 동맹국인 한국과의 협상을 타결해서 세를 과시하고 싶은 측면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자주파를 중심으로 미국에 끌려다니면서까지 굳이 관세 협상을 해야 하느냐라는 기류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을 때는 15% 상호 관세율이 기존의 25%로 되돌아가거나 그 이상으로 높아질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협상 타결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참 타결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어떤 선택하기가 어려운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이번 에이펙 이 정상회담 이쪽을 통해서도 협상 타결이 안 되면은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이 닥칠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네, 그 점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미국이 협상에 따라 한국에 적용하는 상호 관세율이 15%인데요. 협상이 결렬되면 이걸 다시 25%로 되돌리거나 그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로 가는 길에 캐나다가 미국의 무역 정책에 항의하는 TV 광고를 내보냈다는 이유로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소셜미디어에 발표를 했거든요. 지 멋대로야 이건 예. 예. 관세가 일종의 압박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기에 멕시코나 캐나다가 이제 에이펙을 계기로 미국과의 협상을 타결을 하게 됐을 때, 근데 만약에 한국은 협상에 실패했을 때,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특히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끌어내면 한국의 전략적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특히 국내 자동차 산업계는 이미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 자동차 산업 협동조합
미 이 100대 상장 자동차 부품사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 올해 2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2%가 감소했습니다. 현대차를 빼고선도 이렇게 감소한 거고요. 특히 2차, 3차 협력사가 줄도산 위기에 내몰려 있는 상황인데요. 8월 기준 국내 중소 자동차 부품사가 전달 대비 41곳이나 줄었습니다. 미국 자동차 부품 수출액이 연간 11조 7천억 원 정도인데 여기에 25% 관세를 적용을 하면 부품업계가 내야 할 연간 관세 비용이 약 2조 9천억 원에 이르는 셈입니다. 자동차 생태계가 이렇게 많이 무너지게 되면 철강, 기계, 석유화학 등으로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에 업계는 정부의 세제 혜택 등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우리 협상단의 입장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인터뷰나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인터뷰 내용을 봤을 때는 이 외교안보 측면에서 좀 초점을 두거나 아니면 국내용 메시지에 초점을 두고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점을 살짝 드러내고 있거든요. 예. 하지만 반대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마지막까지 우리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말 막판에 극적으로 한미 관세 협정이 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로 보입니다. 정말 이제 협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경주를 바라보는 시선에서요. 우리는 아무래도 한미 이 협상에 조금 더 주목을 하겠지만은 세계의 시선이 쏠리는 거는 미중 협상이 아닐까 싶어요. 협상 어떤 진전이 있었던 것 같네요. 네, 아세안 플러스 3 회의를 앞두고 지난 25일과 26일 이틀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이 열렸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중국 쪽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대표단을 이끌었는데요. 회담을 마친 뒤 베센트 장관이 매우 성공적인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졌다고 밝히며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농산물 구매, 틱톡, 펜타닐, 히토류 문제 등 전반적인 양자 관계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관세 정책을 통해 큰 협상 지렛대를 구축해줬고 그 결과 미중 간 강력한 프레임워크 합의를 도출했다고 자신의 역할을 부각시켰습니다. 사실 이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최근 일본과의 투자 협상을 주도한 것과 대비되는데요. 베센트는 미중 협상 테이블을 장악하면서 경제 외교 분야에서 주도권을 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현안별로 역할을 배분해서 두 인물, 러트닉과 베센트의 두 인물의 경쟁을 통해 최적의 결과와 또 내부 견제를 동시에 유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이 또 협상 전에 일종의 압박 카드를 또다시 꺼냈었는데요. 미국 무역대표부가 24일에 중국이 2019년 1단계 무역 합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네. 무역법 301조에 따라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중국은 즉각 반발했지만 이런 공방은 결국 자국에 유리한 협상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이른바 삿바 싸움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러트닉을 중국에 붙이고 베선트를 동맹국에 붙이는 게 낫지 않은가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관심을 받는 거는 에이펙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인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만남의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24일 전용기에서도 그가 연락한다면 만나고 싶다. 나는 100% 열려 있다라고 말했고요. 2019년 6월 방한 때 SNS로 만남을 제의해서 불과 30여 시간 만에 판문점 회동을 성사시킨 일화도 언급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건 평소 북한이 요구해온 핵 보유국 인정에 일부 호응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김정은을 회담장으로 불러내려는 유인책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실제 북미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합의문 없는 이벤트성 회동이라면 김정은이 시진핑, 푸틴에 이어 트럼프까지 만나는 장면을 연출해서 국내외에 과시할 기회로 여길 수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반면 부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북한이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경제난과 안보 불안이 완화됐기 때문에 당장은 미국 정상회담을 거부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26일부터 28일까지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방문하기로 했는데요.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29, 30일에 이 대미 관계 조율의 핵심 인물이 자리를 비운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 러시아 혈맹을 중시하고 트럼프와의 회동을 거부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 게 지금까지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